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남들은 괜찮은데 나만 꽃가루에 재채기를 할까? 왜 강아지를 만지면 피부가 가렵고 숨이 답답해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의문을 품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러한 의문들은 단순히 개인적인 불편함을 넘어 우리 몸의 가장 근본적인 방어 시스템인 면역 체계에 대한 깊은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사실 진먼지 진드기나 꽃가루,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반려동물의 털 같은 물질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전혀 해롭지 않고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말 그대로 평범하고 무해한 존재들입니다. 자연의 일부이자 우리의 일상에 늘 함께하는 물질들이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의 몸은 이러한 평범한 물질들을 왜인지 모르게 매우 위험한 적으로 착각합니다. 마치 최첨단 감시 시스템이 무고한 시민을 테러리스트로 오인하는 것처럼 면역 시스템이 자체적인 판단 오류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우리 몸속에서는 말 그대로 끝없는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재채기, 콧물, 가려움, 피부 염증, 심한 경우에는 숨조차 쉬기 어려운 천식 발작까지. 이런 고통스러운 증상들이 연이어 나타나며 환자의 일상생활을 심각하게 위협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우리 몸을 외부의 침입자로부터 지켜야 할 면역 체계가 오히려 우리 스스로를 공격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면역이 스스로를 공격할 때 우리는 이 몸의 비밀을 어떻게 이해하고 이 고통스러운 오작동 속에서 어떻게 평화로운 공존의 길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이 오늘 우리의 중요한 목표입니다. 알레르기 질환은 단순히 잠깐 불편하고 많은 가벼운 증상이 결코 아닙니다. 그 고통은 생각보다 훨씬 깊고 환자들의 삶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밤새도록 피부를 긁느라 단 한숨도 제대로 잠들지 못하는 아토피 환자들, 환절기마다 숨쉬기 힘들어져 일상생활은 물론 학업이나 직업활동마저 어려워지는 천식 환자들, 그리고 사계절 내내 코막힘과 재채기, 콧물로 고통받으며 집중력 저하와 수면 방해에 시달리는 비염 환자들까지. 현대 사회에서 알레르기 질환은 그야말로 점점 더 흔해지고 있으며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질을 심각하게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20% 이상이 어떤 형태로든 알레르기 질환을 앓고 있으며 그 비율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현대 문명의 발전이 오히려 알레르기 질환의 증가에 기여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들입니다. 지나치게 깨끗해진 환경, 서구화된 식습관, 그리고 실내 활동이 증가하면서 햇볕을 쬐는 시간이 줄어들고 다양한 미생물과의 접촉이 감소하는 등의 변화들이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지나치게 예민하게 만든다는 이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가설 중 하나가 바로 위생 가설입니다. 원래 면역은 바이러스와 세균 같은 진짜 위험한 침입자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해 정교하게 설계된 방어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면역 체계는 해롭지 않은 꽃가루와 먼지, 음식물 성분까지도 위험한 적으로 오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치 국가 안보 시스템이 무고한 자국민을 테러리스트로 규정하고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혼란스러운 상황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면역 반응이 지속되고 결국 신체 조직에 손상을 입히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혼란스러운 면역 반응의 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하고 해결해야 할 중요한 개념이 바로 면역관용입니다. 면역관용이란 우리 몸이 특정 물질에 대해 이건 우리에게 위험하지 않아, 공격할 필요 없어라고 스스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며 불필요한 면역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능동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건강한 사람의 면역 체계는 꽃가루나 먼지를 봐도 과민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외부 물질에 대한 면역 반응은 정상적으로 일어나지만
해롭지 않은 물질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어 불필요한 염증이나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건강한 면역 관용의 기능입니다. 하지만 알레르기 환자들은 이 중요한 관용 기능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면역세포들이 평범한 물질을 적군으로 오인하여 경보를 울리고 총공격을 감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학계는 단순히 일시적으로 증상을 억제하는 진통제나 항히스타민제 처방을 넘어 근본적으로 무너진 면역관용 자체를 회복시키려는 치료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면역 시스템의 오작동을 바로잡고 다시금 올바른 판단을 내리도록 훈련시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부터 자세히 이야기할 면역 치료입니다. 이는 단순히 증상 완화를 넘어 면역 시스템의 근본적인 재교육을 통해 환자의 삶의 질을 장기적으로 개선하려는 혁신적인 접근법입니다. 면역 치료는 쉽게 말해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다시 제대로 교육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치 삐뚤어진 생각을 가진 아이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가르치듯이, 아니면 잘못된 코드를 가진 컴퓨터 시스템을 디버깅하여 정상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처럼 우리 면역에게 이 물질은 적이 아니다, 안전하다라고 반복적으로 학습시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매우 정교하고 체계적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환자의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특정 항원을 정확히 파악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알레르기 유발 물질 항원을 아주 적은 양부터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몸에 노출시킵니다. 처음에는 과민하게 반응하던 몸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그 반응의 강도를 줄이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무해한 물질로 인식하게 됩니다. 면역 시스템이 외부 물질에 대한 반응 역치를 높이거나 특정한 면역세포들의 작용을 조절함으로써 과도한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원리입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와 임상 사례에서 면역 치료의 효과가 입증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비염이나 천식 환자들은 면역 치료를 꾸준히 받은 이후 약물 사용량이 현저히 줄거나 증상이 크게 완화되어 약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놀라운 효과를 보이기도 합니다. 이는 환자들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 치료가 단기간에 끝나는 마법 같은 과정은 아닙니다. 면역 시스템의 학습과 변화에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몇 개월에서 길게는 수년까지 꾸준히 이어가야 하는 인내심이 필요한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증상만 잠시 눌러주는 일시적인 처방이 아니라 면역 체질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큽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처방이 아닌 면역 시스템의 재교육을 통한 장기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알레르기로부터의 완전한 자유를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치료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개발되면서 환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치료 수능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혀 밑에 약물을 녹여 복용하는 설화면역 치료가 널리 사용되면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병원에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주사를 맞아야 하는 부담이 컸습니다. 바쁜 현대인들에게는 시간적, 경제적 제약이 될 수 있었죠. 하지만 설화면역 치료는 환자가 집에서 스스로 약을 복용할 수 있게 되면서 이러한 시간적, 물리적 제약이 크게 줄어들어 치료에 대한 접근성이 비약적으로 높아졌습니다. 접근성이 높아졌다는 것은 곧 치료를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설화면역 치료는 특히 진먼지 진드기 알레르기 비염 환자들에게 많이 사용되며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일부 환자들은 계절이 바뀌어도 예전 같은 심한 증상을 겪지 않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전에는 환절기만 되면 재채기와 콧물로 고통받고 일상생활이 어려웠던 환자들이 이제는 훨씬 편안하게 계절의 변화를 맞이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제는 사계절 내내 괴롭히던 알레르기 증상으로부터
조금이나마 자유로워질 수 있는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는 환자들에게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중요한 진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환자에게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개인별 면역 반응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전문의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자신의 알레르기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문적인 진단 없이 자가 치료를 시도하는 것은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면역관용의 개념은 단순히 알레르기 치료에만 머무르는 협소한 영역이 아닙니다. 지금 의학계가 훨씬 더 큰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주목하는 분야는 바로 장기 이식입니다. 심장이나 간, 신장과 같은 중요한 장기를 이식받은 환자들은 대부분 평생 면역 억제제를 복용해야 하는 힘든 현실에 직면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이식된 새로운 장기를 내 몸이 아닌 외부 물질로 판단하고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면역 시스템은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 본능적으로 외부 침입자를 공격하는데 이식된 장기 역시 일종의 외부 침입자로 간주하여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부 반응입니다. 면역 체계가 새로운 장기를 적으로 오인하여 파괴하려는 시도인 것이죠. 이 거부 반응은 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거부 반응을 막기 위해 필수적으로 복용해야 하는 면역 억제제가 결코 만능이 아니며 여러 가지 심각한 부작용을 동반한다는 점입니다. 면역 억제제를 오랫동안 복용할 경우 우리 몸의 전반적인 면역력이 저하되어 감염 위험이 현저히 증가하고 신장 기능 저하, 당뇨병 발생 위험 증가, 골다공증, 그리고 심지어 일부 암 발생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끊임없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환자들은 거부 반응이라는 죽음의 그림자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면역 억제제를 먹지만 이 약으로 인해 또 다른 고통과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에 직면하게 되는 이중고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장기 이식 환자들의 삶의 질을 심각하게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의학계는 오래전부터 하나의 간절한 목표를 향해 연구와 노력을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면역 억제제를 줄이거나 아예 끊어도 우리 몸이 이식 장기를 공격하지 않고 평화롭게 받아들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환자들이 면역 억제제의 부작용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이식된 장기와 함께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최근 그 간절한 바람이 조금씩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의학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중요한 성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꿈의 치료법으로 불리는 면역관용 유도요법입니다. 쉽게 말해 몸이 새로운 장기를 스스로 내 것으로 인식하고 평화롭게 받아들이게 만드는 혁신적인 치료법이죠. 이 요법은 면역 시스템의 근본적인 재프로그래밍을 목표로 합니다. 면역세포들이 이식된 장기를 더 이상 외부의 적으로 간주하지 않고 마치 자신의 몸의 일부처럼 자연스럽게 수용하도록 교육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첨단 연구와 임상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선도적인 연구에서는 특정 면역세포, 예를 들어 조절, T세포와 같은 면역관용을 유도하는 세포들을 정교하게 조절하거나 증폭시켜 이식, 환자에게 주입하는 방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증자와 환자의 골수세포를 함께 이식하여 면역체계 자체를 아예 다시 새롭게 구성함으로써 이식된 장기에 대한 면역 반응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시도들도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제한적인 사례들과 초기 연구 단계가 많지만 이러한 노력들이 서서히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실제로 면역 억제제 없이도 안정적으로 이식된 장기를 유지하며 건강하게 살아가는 환자 사례들이 보고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인류에게 정말 큰 희망을 안겨주는 소식이 아닐 수 없으며 미래 장기 이식의 패러다임을 바꿀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면역관용 유도요법의 발전은 단순한 치료 기술의 발전을 넘어섭니다. 이는 면역의 개념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지나치게 활성화된 면역을 단순히 강력한 약물로 억누르는 것이 치료의 주된 목표였다면, 이제는 면역이 스스로 공존하는 방법을 배우게 만드는 방향으로 의학이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면역 시스템이 외부 물질과 무조건적으로 싸우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싸움을 멈추게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평화롭게 받아들이게 만드는 더욱 근본적이고 지혜로운 접근 방식인 것입니다. 이는 면역 시스템의 지능을 활용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면역 시스템의 과도한 반응을 억제하는 것을 넘어 면역 시스템이 자체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평화적인 해결책을 찾도록 유도하는 것이죠.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는 단순히 질병 치료를 넘어 인간과 자연, 그리고 우리 몸속의 미시세계와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철학적인 의미까지 내포하고 있습니다. 알레르기와 장기 이식은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다른 질환처럼 보입니다. 하나는 몸이 스스로의 일부를 공격하는 자가면역 반응과 유사한 과민 반응이고, 다른 하나는 외부에서 들어온 새로운 장기를 공격하는 거부 반응이니까요. 하지만 그 핵심에는 사실 같은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불필요한 공격을 멈추고 공존을 배우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면역관용입니다. 면역관용은 우리 몸이 자신과 타자를 구분하고 해로운 것과 해롭지 않은 것을 분별하여 지혜롭게 반응하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생존에 필수적이며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면역 시스템이 이 관용의 능력을 잃어버릴 때 우리 몸은 불필요한 싸움에 휘말리게 되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자신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면역력이 강하면 무조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바이러스나 세균과 같은 실제 위협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는 데 강한 면역력은 필수적이며 중요한 요소입니다. 면역력이 약하면 감염에 취약해지고 질병에 쉽게 노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단순히 강함만이 아닙니다. 마치 강력한 무기를 가진 군대가 지휘관의 명령 없이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면 혼란만 가중되듯이,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 역시 무엇을 공격해야 하고 무엇을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아는 균형 감각이 필수적입니다. 지나치게 예민하고 무분별하게 반응하는 면역은 오히려 우리 몸을 병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즉, 면역은 강하기만 해서는 안 되며 현명하고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균형이 무너질 때 알레르기나 자가면역 질환과 같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대의학은 이제 단순히 면역을 억제하거나 강화하는 1차원적인 접근 방식을 넘어 면역에게 스스로 관용의 가치를 가르치는 더욱 고도화된 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면역 체계를 교육하여 스스로 평화를 선택하고 불필요한 전쟁을 멈추게 만드는 것이죠. 이러한 방향으로의 전환은 인류의 건강과 삶의 질을 혁신적으로 향상시킬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미래의 의학은 단순히 싸우는 기술이나 병원균을 제거하는 기술보다 서로 다른 것들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기술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몸속에서 벌어지는 면역 시스템의 복잡한 드라마 속에서 면역이 스스로 공존을 배우는 비밀, 그 놀라운 여정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겠습니까? 이 여정은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는 것을 넘어 우리 몸과 생명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존중으로 이끌어줄 것입니다.